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각종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고요. 실전 활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거의 모든 문법서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봐도 뭔가 말이 좀 복잡해 보이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쩌라는 걸까? 그러니까 사형식은 아니고 삼형식 동사라는 말인데 그럼 그런 동사들을 다 외워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쫙 늘어놓고 얘네들은 사형식 아니고 삼형식이다, 삼형식이다 이렇게 외워야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저런 문법 이론이 나온 걸까? 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명제는 있자고요. 제 여기 치워버리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삼형식, 사형식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하죠. 이걸 단순히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외우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죠. 저 공식은 이런 뜻이에요.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구나. 즉 동사 뒤에 뭔가 추가적으로 더 써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뜻이구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아하, 동사 때문이구나. 동사의 뜻 때문이구나. I like, 나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랬으면 뭘 좋아하는지, 즉 목적어가 나와야만 하는구나. 목적어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와야 하는구나.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게다가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바로 뒤에 최우선적으로 와야 하는구나. 목적어가 와야 한다면 동사 뒤에 바로 오는 게 가장 좋구나. 그래야 문장의 뜻이 선명해지는구나. 그래서 주어 동사 바로 다음에 목적어의 위치가 딱 이렇게 정해진 거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삼형식 공식을 딱 봤더니 목적어가 몇 개인가요? 세보세요. 눈을 씻고 봐도 목적어 하나죠. 그쵸?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예요. I like Tom. 요렇게요. 자, 그래서 나온 결론이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다. 즉 삼형식 동사라는 말은 하나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뭐 결론이라고 하기에도 좀 우습죠. 그냥 공식 자체에 딱 나와 있잖아요. 선명하게 목적어 한 개. 딱 봐도 목적어가 하나지. 저걸 보고 목적어가 두 개인데요 하는 분들은 초능력을 지니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사형식 문형은 어때요? 116강 영상이 사형식을 처음 다루기 시작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 타이틀이 뭐였어요? 사형식은 도대체 왜 목적어가 두 개일까? 요거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삼형식과 사형식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삼형식은 목적어 하나, 사형식은 목적어 두 개. 자, 사형식은 목적어가 왜 두 개가 필요했나요? 이것도 그놈의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뜻 때문이에요. 주다 개념의 동사. 그래서 이걸 수여 동사라고 보통 부르죠. 수여, 준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는 뭐뭐 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make, 사형식으로 쓰이면 만들어 주다. cook, 요리해 주다. buy, 역시 사형식으로 쓰이면 사주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주다라는 의미가 붙는다는 거. 주다라는 말이 안 붙어도 그 동사의 의미상 사형식이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다라는 말이 안 붙는 동사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I, 내가, gave, 줬다. 줬다 그랬으면 누구에게 줬는지, 간접 목적어, 뭘 줬는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자, 게다가 목적어 순서도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친구가 선물을 주면 잘 간직해라. 주면 수여동사, 간직해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뜻이 아예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어서 위치가 바뀌어도 뜻이 유지가 되니까 괜찮거든요. 타이슨이 탐에게 그의 호랑이를 보여주었다. 권투 선수 타이슨 호랑이 키웠거든요. 미국에는 이렇게 맹수를 키우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복싱 챔피언 타이슨도 호랑이를 키웠답니다. 핵주먹 타이슨 기억하시죠? 정말 세죠? 근데 어느 날 타이슨이 뭔가 잔뜩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애완 호랑이가 자꾸 타이슨에게 와서 놀아달라고 귀찮게 했답니다. 저리 가라고 몇 번을 밀어냈지만 호랑이가 또 고양이과 동물이라 노는 거 좋아하고 또 말도 잘 안 들어요. 계속 귀찮게 하니까 타이슨이 정말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주먹으로 호랑이 머리통을 때렸답니다. 핵주먹 타이슨이잖아요. 훈련받은 헤비급 복서들도 타이슨 주먹 제대로 맞으면 한 방에 다운되거나 기절하는 엄청난 주먹이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그 주먹을 맞고서는 오, 드디어 주인이 나랑 놀아주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신이 나갖고 막 더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아무 상처도 없고 아픔도 못 느끼고 막 좋아하더라는 거죠. 사람과 호랑이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타이슨도 호랑이를 때려봐야 아무 데미지를 못 준 거예요. 자, 타이슨이 탐에게 호랑이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쓰나 타이슨이 호랑이를 탐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쓰나 한국어에선 똑같습니다. 순서가 저렇게 샥 바뀌어도 의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은 저렇게 조사가 붙어 있어서 의미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위치랑 관계없이.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타이슨이 showed, 보여주었다. 탐에게 his tiger, 그의 호랑이를. 이건 괜찮아요. 탐에게 호랑이를 보여주었다. 야, 탐, 나 호랑이 키우거든, 봐봐 하고 탐에게 호랑이를 보여주었다. 근데 위치를 바꾸면 타이슨이 showed, 보여주었다. his tiger. 자, 첫 번째 오는 게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로 정해져 있죠. 영어에서는 그의 호랑이에게 탐을 보여주었다. 오, 타이슨이 호랑이에게 탐을 보여줬대. 호랑이한테 야, 얘 봐, 얘가 탐이야. 호랑이야, 얘 보이지? 얘가 탐이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느낌이 쎄하죠. 자, 타이슨이 호랑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호랑이야, 여기 봐봐, 네 간식이다. 자, 탐에게 호랑이를 보여주는 것과 호랑이에게 탐을 보여주는 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첫 번째, 탐에게 호랑이를 보여주는 거는 탐이 와, 호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호랑이에게 탐을 보여주면 호랑이가 와, 밥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식은 이렇게 목적어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순서도 딱 정해져 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직.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목적어 순서를 바꾸면 타이슨 showed his tiger to Tom, 이렇게 전치사가 개입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 밥 되는 거예요. 새치기 하면 쌈 나니까 전치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말려야 하고, 이래야 문장의 뜻이 안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건 삼형식이죠. 왜요? 자, 전치사구는 종속 요소라서 문형에 영향을 못 준다. 전치사구는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치사구는 명사 역할을 못해. 형용사 부사 역할밖에 못해. 그러니까 절대로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문장은 목적어 하나, 삼형식이에요. 저 문장에서 목적어는 his tiger,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순서는 간직. 요 결론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저 말,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요게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형식은 목적어 하나, 사형식은 목적어 두 개, 그리고 목적어는 동사 바로 뒤에 오는 게 원칙이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 야, 텔이 무슨 뜻이냐? 이러면 애들이 대부분 말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땡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왜요?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자, 그럼 제가 야, 텔은 말해주다 라는 뜻이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차 뜻이야 라고 하면 애들이 아니 뭐 말하다나 말해주다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묻죠. 그럼 제가 그게 아니거든. 자,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말하다 라는 뜻이면 뒤에 뭘 이렇게 합니다. 목적어 하나면 문장이 완성이 되죠. 즉 삼형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말해주다 이런 뜻이면 누구에게 말해줬는지, 뭐를 말해줬는지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해요.
즉 사형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맘대로 유추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교과서를 해설한 자습서 있잖아요. 문제집이나 참고서 이런 것들. 여기는 문장 해석을 대부분 의역으로 많이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직역으로 해놓으면 뭔가 어색해. 한국어로 만들어내기가 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의역으로 해석한 걸 보고 애들이 단어 뜻을 유추한단 말이에요. 사전 찾기가 귀찮은 거지. 아니, 종이 사전도 아니고 요즘은 네이버 사전으로 단어만 치면 뜻이 쫙 나오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문제집 참고서에 나온 의역 보고 대충 요 단어가 이런 뜻인갑다 하고 짐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사전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특히 동사는 반드시 사전에서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말하다와 말해주다는 완전히 다르죠. 그 뒤에 뭐가 오는지 완전 달라져요. 심지어는 사전조차도 이걸 잘 구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tell, 말해주다 라는 뜻이니까 he, 그가 told, 말해줬다. 누구에게? me, 나에게. 뭘? the news, 그 news를. 그죠? 요렇게 오는 게 정상 어순이에요. 사형식이죠. 근데 목적어 순서가 바뀌면 he, 그가 told, 말해줬다. the news, 그 소식을 to me 요렇게 돼야 하고요. 그럼 이건 이제 삼형식이 되지요. 즉 목적어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to me는 목적어가 될 수 없죠. 제가 카페 요팍 문제 324번에 이 explain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내가 explained, 설명해줬다. loudly에게 all the stuff, 모든 것을. 자, 문장을 좀 짧게 수정했어요. 화면에 다 들어가야 하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I explain all the stuff to loudly, 이렇게 써야 맞아요. 왜 그런지 문제집이나 참고서 해설을 찾아보면 explain은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끝이에요. 보통 학생들은 이 설명을 보고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린 알지요. 이게 뭔 소리냐면 explain은 삼형식 동사다. 즉 목적어가 하나만 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삼형식 문형은 목적어가 하나라는 거. 근데 저 첫 번째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거든. 라울리에게 간접 목적어, 모든 것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틀렸다고. 아래처럼 목적어가 하나인 삼형식으로 써야 맞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뭔가 아직도 찜찜해. 뭐가 찜찜하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럼 explain이 삼형식 동사인지 사형식 동사인지 이것까지 외워야 된다는 거냐? 그리고 이런 동사들이 explain 말고도 몇 개 더 있다는 건데 그 동사들이 전부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따로 묶어갖고 달달달 또 외워야 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죠. 아씨 진짜 영어 거지 같네. 확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전을 무시하고 우리 맘대로 뜻을 유추해서 그래요. 우리 맘대로 explain을 설명해 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설명해 주다. 그러면 뒤에 누구에게 뭐를 당연히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이게 맞잖아. 자, 근데 쟤는 삼형식이라고. 그래서 목적어 쓰고 전치사구를 써서 삼형식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써야 한다고? 뭐가 이리 까다롭고 복잡하노?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저 explain의 뜻을 우리 맘대로 유추해서 그렇다니까요. 사전을 볼까요? explain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설명해 주다가 아니고 설명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팡 324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밑에 해석에 분명히 뭐라고 써놨냐면 설명하다라고 설명했다라고 그죠? 설명해 주다가 아니고 설명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한글 해석을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나는 설명했다. I explained. 그럼 뒤에 뭘 이게 나와야지. 설명해 주다 그러면 뭐뭐해 주다. 이게 수요동사 즉 사형식이니까 누구에게 뭐를 이렇게 나오겠지만 쟤는 분명히 사전을 봐도 명백히 설명하다예요.
그죠? 설명해 주다가 아니고 설명하다. 그럼 설명했어. 그럼 뒤에 뭘,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나는 말했어. 뭘. 나는 설명했어. 뭘. 나는 사랑했어. 누구를. 이렇게 논리가 전개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explained. 나는 설명했다. 뭘. all the stuff. 모든 것을.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럼 이제 라울리에게 요거는 뒤에다가 to 라울리 이렇게 써야죠. 그래야 동사의 뜻에 맞게 설명하다. 뭐를. 목적어 하나오는 삼형식 동사구나. 이렇게 동사의 뜻에 맞게 삼형식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착각이 일어나는 건 순전히 우리 맘대로 동사 뜻을 유추하고 짐작해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상식적으로 설명하다와 설명해 주다가 어떻게 다른지 뒤에 어떻게 올지 요 정도만 알면 저런 착각은 안 생겨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explain 요게 설명해 주다라고 대부분 각인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수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고. explain은 설명해 주다가 아니고 설명하다 라는 뜻이구나 하고 한 번 더 되새김을 해야 되는 수고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I introduced. 나는 소개해줬다. him. 그에게 a cool girl. 멋진 여자애를. 그럴듯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introduce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개해 주다가 아니고 소개하다예요. 소개해 주다 그러면 수요동사임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누구를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지만 소개하다 라는 뜻이면 뒤에 누구를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를 이런 형태로 안 된다고 요거는. 그죠? 그래서 I introduce 나는 소개했다. a cool girl 예쁜 여자애를, 멋진 여자애를 이렇게 먼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소개했다. 누구를? a cool girl. 얘가 목적어니까. 이렇게 동사 다음에 최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힘을 그대로 쓰면 얘는 그대로 명사니까 또 목적어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형식이 되니까 introduce 얘는 소개하다 뭐를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힘을 명사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부사구로 바꿔서 to hi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기도 잘 보세요. 소개한다. 누구를? myself. 내 자신을. 누구에게? to you. 여러분에게. 부사구. 그죠? 주어. I. 소개하다. introduce. 뭐를? myself. 목적어. to you. 부사구. 삼형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서를 보시면 이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즉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사형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즉 목적어 두 개가 오는 동사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삼형식 동사다. 즉 목적어가 하나인 동사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사구로 처리해야 한다. 이 동사를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혹은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문법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announce, 사전을 찾아보면 발표하다, 선언하다 라는 뜻이에요. 발표해 주다, 선언해 주다 아니고 발표하다, 선언하다. 그럼 뒤에 뭘 이렇게 나오겠죠. He announced, 그는 발표했다. 뭘? New plans, 새로운 계획을. 근데 누구에게 라는 말을 하고 싶어? To the media, 언론에게. 그죠? 이렇게 삼형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to the media, 얘는 부사구고 부사구는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to the media, 언론에 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he announced to the media new plans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이 경우도 to the media 얘는 전치사구네. 목적어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린 저런 문장을 만나면 he, 그가 announced, 발표했다. 뭐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래? 전치사구가 먼저 나오네? 그럼 전치사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으니까 목적어가 아직 안 나왔고 그 뒤에 목적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는 거죠. 뭐를?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를 가장 먼저 쓰는 게 원칙이고 또 그게 대부분 가장 문장이 정제되고 보기도 좋지만 간혹 이렇게 부사구를 먼저 쓰는 상황도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린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전치사구는 목적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to the media는 목적어가 아니구나. 잘 알죠? 자, 그럼 꼭 필요한 목적어는 뒤에 나오겠네. 뒤에 명사로 나오겠네. 아, 그럼 명사 찾아봤더니 new plans. 얘네. 얘가 목적어구만. 이렇게 처리하는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결국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describe. 이것도 묘사하다, 설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묘사해 주다 아니에요. 자, 묘사하다, 뭘. 설명하다, 뭘.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 나온다는 거. prove.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증명하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증명해 주다가 아니고 증명하다예요. I'll prove it to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I'll. 나는 prove it. 그걸 증명하겠다. to you. 너에게. 그래서 이렇게 뭘, 그것을 목적어 하나로 끝내고 그 뒤엔 그냥 부사구라는 거. suggest. 제안해주다 아니고 제안하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뭘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제안하다, 뭘. I. 나는 suggested. 제안했다. 뭘? a plan. 계획을. 이러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누구에게라는 말이 필요하면 그냥 뒤에 전치사구로 쓰시는 거예요. I suggested a plan to them. 그들에게. 요렇게요. 제안하다. 뭐를 사명식 동사구나. 그러니까 a plan them. 요렇게 목적어가 두 개 오면 안 되는구나. 왜? 사명식은 목적어가 하나여야만 하니까 두 개가 되면 사형식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사명식.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맘대로 뭐뭐 해주다 이렇게 수요동사로 짐작하고 그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수요동사 어순으로 쓰는 착각을 하는 그런 동사들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사명식 동사다. 그 말은 뭐죠? 얘네들이 뭐뭐 해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explain, 설명해주다 아니고 설명하다. introduce, 소개해주다 아니고 소개하다. describe, 묘사해주다 아니고 묘사하다. prove, 증명해주다 아니고 증명하다. suggest, 제안해주다 아니고 제안하다. 그러니까 설명하다, 뭘, 소개하다, 뭘, 묘사하다, 뭘, 증명하다, 뭘, 제안하다, 뭘 이렇게 목적어 하나 나오고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아라 라는 의미고 이 동사의 뜻이 뭐뭐 해주다라는 의미라면 목적어가 두 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오겠지만 설명하다 그러면 뭘, 소개하다 그러면 누구를, 증명하다 그러면 뭘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훈련한 것만 정확히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뭘, 버렸다, 뭘, 때렸다, 누굴 이런 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동사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내 맘대로 짐작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거. 물론 사전도 사람이 쓴 거라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동사 뜻 잘못 쓴 경우도 제가 종종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전적 의미를 최우선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사형식 문형에 관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형식 문형에 관한 이야기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부분 좀 지엽적인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확장 문법 편에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필수 영문법에서 다룬 사형식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각종 시험이나 실전 영어 활용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5형식 문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